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그리고 IMF 세계은행 춘계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말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현지 한번 연결해 보죠. 정책부 이진성 기자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은 아주 밤 늦은 시간일 텐데 쉬지도 못하고 이게 전화 연결이 좀 되네요. 이번 회의 좀 마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먼저 오늘 그 주요국 20개국을 의미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재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는 주로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및 IMF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 점검, 글로벌 불균형 및 고령화 대응 방안 모색,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삶의 질, 일자리, 안전 등 사회 환경적 효과가 큰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 마련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이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와 무역 긴장, 금융 여건 긴축 등 세계 경제 하방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회의에서는 충분한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하강을 대비하는 조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IMF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국제 공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의 우려를 표했고요. 다자주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정치 경제적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서 세계 경제 회복도 해야 되고 무역 긴장 완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양극화 심화, 신기술 제도, 기후 변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위험 요인들이 좀 많이 있다. 여기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 한 목소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번 이 회의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로 홍남기 부총리의 그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전을 치르는 거고 첫 시험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주목할 만한 행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각국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목이 좀 쏠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일단 부총리 이후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었고 또 최근에 북한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분주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부총리는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2박 3일 일정 동안 21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국제기관에 우리 정책을 많이 설명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되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이제 하나의 일례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많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미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 중인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추경 편성은 IMF 권고와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 브리핑에서 이창용 IMF 그 국장은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을 작년에 전망했던 2.6%보다 낮추려고 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을 고려해서 유지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투자와 소비 등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홍 부총리가 정책적인 어떤 현재로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G20 회원국들도 경제가 위기를 겪을수록 강한 재정, 통화 정책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현재적인 조치를 이미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과 같은 목소리를 낸 측면도 있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사실 이날 공식 회의뿐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스위스 재무장관, IMF,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4대 국제기구 총재와 무디스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면담 등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위에 언급했던 그런 우리나라 정책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홍 부총리는 성과는 이제 미 상무부가 제출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느냐 여부를 이제 먼저 보게 될 텐데요. 홍 부총리는 이제 미 워싱턴 DC 방문해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대로 만나서 이제 외신들도 크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이제 자동차 안보 영향 보고서 관련해서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문호신 장관은 이제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잘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사실 이 자리가 주로 이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결과가 나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 관세 부과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게 된다면 홍 부총리 이번 방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기자 내일 또 귀국할 텐데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홍 부총리가 3박 5일간의 그 일정에서 21개의 일정을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쪽잠을 자면서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에 우리 경제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지웠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그리고 성과가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재구성에서 살펴왔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이 매각 관련돼서 지금 속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속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내용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뉴스정 한라인이었습니다.